김진일 변호사, 지금 우리 키워드 있는데 10대 소년이 경찰관을 폭행을 했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온라인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어요. 저도 대충은 봤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은 지난 17일에 충남에 있는 한 파출소에서 이제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드러난 이 소년이 하나 있는데 이 소년은 지금 만 13세라고 합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파출소에 잡혀오게 된 이유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서 이렇게 파출소에 잡혀왔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지금 수갑이 묶인 채에 있고 그런데도 손을 불구하고 이렇게 묶여져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한테 아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욕설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만하라라고 제지했더니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경찰을 뭐 2차례 발로 차고 계속해서 이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년은 지금 만 13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처분만 받았고 형사처분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영상 보면 이게 뭐 촉법소년의 이런 나이가 너무 좀 이게 높게 제정된 거 아닌가 이런 조금 이제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이 공개된 다음에 많은 네티즌들은 이렇게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한다면 이건 처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촉법소년 나이가 너무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좀 더 낮춰도 된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촉범소년이 아니고요. 14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했을 때는 처벌이 어떻게 좀 돼요? 당연히 이제 14세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성인이 저렇게 했으면. 성인이 저렇게 했으면은 당연히 이제 징역도 가능하고 벌금형도 가능합니다만 보통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년 이게 뭐 이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준호 에디터, 지금 우리 영상 보니까 갑자기 이제 뭐 어떻게 아들 같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발길질을 하면 경찰도 상당히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예, 당황을 했는데 이제 막 뭐 다시 대응을 하지는 않죠. 그렇죠, 맞아요. 이제 경찰들의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경찰청 예고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은 저렇게 상대편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제 경찰봉으로 중요 부위를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가격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이제 적절했느냐 아니냐, 과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후에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사례들이 경찰들에 따르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 상황을 또 따져야 되겠죠. 따져야 뭐.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웬만하면 대응 안 한다라는 아이고. 건데 이게 문제는 공권력을 좀 우습게 아는 상황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게 있어요. 경찰청에 따르면은 전체 공무집행 방해죄의 83.2%가 경찰에 대한 거예요. 아이고.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경찰서에 와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이 많는데 구속영장 발부율은 5%밖에 안 된답니다. 대부분 아하. 집행유예, 벌금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촉법소년 관련 사건 하나 저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시죠. 듣고 보니 중학교 1학년이라는 게 너무 황당하고 진짜 어디다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가슴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떨리고요. 우리 경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경찰분들이 빨리빨리 그게 잘 처리를 해서 우리 하루빨리 이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지금 인터뷰하신 분 금은방 대표라고 하고 뭐 중학교 1학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사건인지. 네, 지금 이 사건은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일단 절도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양과 B양을 일단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A양하고 B양이 이제 그 한 금은방에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서 이제 공범인 시군이 한 명 더 있습니다. 13세인 시군이 더 있는데 이 공범이랑 같이 1,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이제 훔쳐서 달아난 혐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3명이 총 달아났는데 이 중에 시군은 그 인근에 숨어 있다가 이제 경찰에 바로 붙잡혔고 네. 아까 그 중학교 3학년이라는 A양하고 B양은 도망을 갔었습니다만 결국에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들은 이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은방에서 절도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편 이제 A양하고 B양은 중학교 3학년 각각 14세, 15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이 공범인 시군 같은 경우에는 13세 이제 미만이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우리 촉법소년 사건 이렇게 접할 때마다 항상 연령 하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인권위하고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한동훈 본부장님 추진하려고 하다가. 참 이게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촉법소년 요즘은요 이게 워낙 그 어떤 이
SNS나 또 미디어 노출이나 이게 워낙 빠른 시기에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다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영악하게 한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보듯이 본인들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이 처벌이 안 될 걸 알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아는 그렇죠. 아이들이 또 많더라고요. 범죄할 때 보면 그런 학생들 끼워서 아예 이제 면책이 되게끔 하는 아주 그 지능적인 범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좀 낮춰서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사회적인 성장 속도가 옛날하고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 너무 소년범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인데 저는 요즘 보면 특히 학교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체벌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뭔가 죄를 저지르면 뭔가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별로 없어졌어요. 아하. 이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촉법소년 문제 다뤄봤습니다.